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시리얼 박스라고 하는 이 앱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리얼 박스.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촬영해 놓은 방송본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방송본에 대해서 보면 제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파이프라인 5가지 구조 안에 첫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뭐 스마트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앱 아이콘을 스마트폰 화면에 등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것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시리얼 박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책, 오디오북,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맥락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는 것을 왜 만드냐면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푸시 기능이라는 겁니다. 푸시. 그러니까 밀어준다. 푸시 날려준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알려줘. 내지는 네가 새로운 컨텐츠가 생성이 됐으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알려줘. 내지는 쇼핑 앱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난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알려줘. 내지는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와보십시오라고 해서 푸시라는 메시지를 알리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시리얼 박스는 무엇을 했냐면 전자책에 관련된 걸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전자책에 관련된 게 없나? 아니요, 많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자체 내에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아마존 안에서도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대형 글로벌 그 출판사들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패드,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종류의 패드, 전용 패널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판매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것이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책이라든지 출판에 1인 출판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출판사하고 여러 군데 계약을 했었지만 정작 책을 내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책 정도가 세 종류 정도가 되니까 저도 제일 먼저 낼 게 이런 출판 인쇄물로 나오는 것보다는 전자책으로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작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출판사에서는 그 대형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작가들을 쉽게 대비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출판사도 그 책을 팔아서 수익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 작가님이 암만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작가에 대한 것을 이 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르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책의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출판을 가리키는 책을 내십시오 이런 출판을 가리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자출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책 뒷면에 보면 ISBN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책 코드가. 그 코드가 전자책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프라인으로 책을 냈을 때는 출판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냈을 경우에는 유통 과정이 많이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는 온라인 그 도서 판매점, 그러니까 도서 판매 앱이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인터파크나 교보문고나 이런데 전자책만 전문으로 또 파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색을 해서 이런 책이 괜찮다 그러면 유상석이가 냈는데 딜리버리 창업이 답이다. 아이디어 365, 지금 아이디어 365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새롭게 느끼시는 것을 다시 저는 튜닝을 해서 책이라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자적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도 높아지고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가한테 가는 인세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 보면 전자책으로 먼저 도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전자책으로 발행하는 것은 내가 발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몰에 입점을 시키는 형식이 되는 거고, 지금 말한 시리얼 박스 같은 개념의 그 앱은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시리얼 박스라는 어플을 여기서 지금 만든 거고, 여기에 이제 회원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책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이 책이라는 게 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세계적인 작가. 이 작가가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 예전에는 그랬었대요. 예전에는 이 그 책이 나오면 이게 연재성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카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웹 만화, 카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재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카툰 문화가 굉장히 또 다른 K-팝 문화 같이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최근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속속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카툰도 결론은 연재 방식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책들은 단편으로 이루어졌죠. 찰스 디킨스가 있었던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찰스 디킨스 작가가 책을 낼 때 연재를 하다 보니까 작가가 알아서 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방송을 보면 뭐 나 혼자 산다에 뭐 저기 뭐야 기안 84 같은 만화 작가, 웹툰 작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항상 마감에 쪼들려 갖고 어딜 가더라도 마감에 쪼들려서 컴퓨터 패드 들고 다니면서 그걸 그려야 되고 그걸 넘겨줘야 되고 이런 거에 항상 쫓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감에 쫓긴다. 그런데 벌써 찰스 디킨스가 있었던 영국에서는 그 옛날에 고객들을 들었다 놨다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찰스 디킨스가 연재를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연재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린답니다. 잠깐 안 내버린대요. 한 달 정도? 그러면 독자들이 안달이 난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같으면 아마 게시판에 별별 악플이 다 달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찰스 디킨스 이 시절에는 영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연재 잡지가 미국으로 출판이 돼서 나갈 때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이 잡지가 실려서 가게 되면, 연재 소설이 실려서 가게 되면 배에서 이 잡지가 내려지기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지금 그 시나리오 상에 꼬마넬이 혹시 죽었어요? 라고 막 물어본대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딱 죽을 만한 때, 막 너무 재밌을 만한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연재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리얼 박스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이 결코 복고적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저도 간혹 책을 다시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때 히트 쳤던 아이템들, 지금으로 따지면 전혀 없어지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 보이는 아이템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팁들이 현 시대에 적용될 수 있고 먹힐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간히 그런 것을 리뷰해서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거나, 저는 아이디어가 들어간 단어의 책들은 전부 모으고 읽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최소한 국내 1호 아이디어 컨설턴트인데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발명을 하는 사람이고 시스템을 발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리얼 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재를 해서 하게 되는데, 단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40분에서 60분 정도? 한 50분 정도 되잖아요. 50분 정도 되듯이 이런 식으로 단편으로 연재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되듯이. 그것을 SF라든지 스릴러라든지 멜로라든지 이런 형식의 다양한 장르를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6부작 드라마 있듯이 마찬가지로 10회나 16회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 연재하듯이 연재를 하게 된답니다. 여기에서는 팀에 꼭 리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라마 작가들 보면 혼자서 유명 작가가 한 분이 계시지만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쇼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쇼 러너
쇼러너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메인 작가고 나머지 분들이 스토리를 같이 연계해서 간대요. 그러니까 연재가 되는 거죠. 연재가 되면서 계속 드라마 보듯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상대적으로 혼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에서 창작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한테 어떤 애간장을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답니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쇼러너를 팀 리더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런 어떤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책으로, 전자책으로 읽기도 하지만 이게 뭐 가다가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보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막 밀릴 때. 그때는 소리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환을 하면 오디오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도 단순하게 읽어주는 테크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배경음악, 설정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된대요. 들으면서도 뭔가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옛날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 극장 막 이런 거 하면 막 진짜 그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리얼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끔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애타게 만드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따박따박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오디오 형태의 시리얼 박스가 그 컨텐츠를 제공한대요. 당연히 푸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 수목 드라마가 몇 시에 딱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책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 전자책에서 느끼게 된답니다. 이 시리얼 박스라는 앱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다양한 컨텐츠를 어떤 형식으로 앱에 호환을 시키면 만들면 구현을 해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리얼 박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또 승화시킬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직접 소통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